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고지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지자기는 앞서서 여러분들이 판의 구조론을 정립하는 과정 중에 해저 확장설이 있었죠. 그때 고지자기를 조금 언급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자기를 조금 더 상기를 시키고 어떤 내용인지를 판단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확장을 시키면 오늘의 내용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일단은 고지자기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석이 생성이 될 때에 그 안쪽에는 금속 광물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금속 광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줄무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 자기장에 따라서 쭉 나열이 되면서 이제 굳어지기 때문에 줄무늬가 형성이 될 수 있죠. 문제는 우리 지구라고 하는 애가 이제 커다란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에 의해서 생성되는 암석들의 줄무늬가 형성이 된다. 그걸 우리는 잔류작이라고 하는데 그 잔류작이 중에서 언제 형성이 될 거냐면 지질시대에 형성된 잔류자기 그리고 지질시대에 형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의 형상을 우리는 고지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지자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냐면 과거에 지구의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자극이라고 하는데 자기장의 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극 혹은 남극 이런 극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어느 위도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고지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지구에 자기장이 존재했다라는 것. 지구에 자기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지구 내부에 외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외핵은 액체이면서도 금속 성분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이라던가 마그네슘이라던가 이런 금속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애들이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대류를 갖게 되고 움직이게 돼요. 근데 금속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도전류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유도전류에 의해서 주변에 커다란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커다란 자기장이 지구 범위로 커다랗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으로 외핵의 이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지점은 이제 지구의 극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구의 자기장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리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이요. 지구가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면 지구에 자전축이 존재하죠. 이렇게 삐딱하게 자전축이 존재합니다.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이 자전축의 극쪽을 우리는 자북극,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리상의 북극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북극, 거기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색깔을 바꿔서 자, 지구에 자기장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이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고 뭐 외부에서 커다란 뭐 금속 성분들을 이용을 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나침반을 지구 광범위하게 쫙 깔아가지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지구의 자기력선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기력선이 보였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데가 극이죠. 극 부분. 그리고 여기가 자기장의 극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이거 자극이 아니라 얘가 자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리상의 북극을 진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북. 자, 진짜 북극, 그 다음에 자기장의 북극. 그렇게 우리는 자극과 진북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리상의 북극, 자전축과 우리 지표면이 만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진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과 그 다음에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수평면의 자기장의 방향, 거기를 우리는 자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북과 자북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지구에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앞쪽에 고지자기의 세 가지의 원리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일단은 현재와 똑같은 자기장의 방향으로 현재와 같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정자극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현상을 우리는 역자극기라고 얘기를 하죠. 정자극기와 역자극기를 이용을 해서는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해저 확장설을 이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의 줄무늬가 달라지게 되고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해저 확장설을 증거하게 된다. 이것은 오늘의 핵심은 아니고 우리 앞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더 파악을 해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래쪽 이제 평각과 복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평각, 복각, 각을 측정을 할 거예요. 각도를 측정한다는 얘기죠. 평각 같은 경우는 무엇을 측정을 할 거냐면 우리 진북과 자북이 있는데 진북과 자북의 각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얘네 두 개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 벌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지구가 오랜 시간 역사를 갖게 되면서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각도, 그것을 우리는 편각이라고 얘기하죠. 자, 진북과 그 다음에 자북 혹은 나침반의 N극이 다 가리키는 그 지점을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편각이라 한다. 그러면 편각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의 진북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장과 수평면이 만나는 그 부분, 진북은 알고 있는데 이제 고지자기에 표현되어 있는 자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진북과 자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요건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복각은요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보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때의 수평면과 이제 나침반의 침이 서로 이루는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도부근이죠. 여기 적도부근인데 이 적도부근에서는 이렇게 나침반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중위도 지역으로 가게 되면 나침반의 방향이 조금 더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극지방에서는 수직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얘를 조금 더 그려보면, 평면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자, 적도예요. 이거는 진짜 적도가 아니라 자기장에 의한 적도가 되고요. 이것은 자북입니다. 자기장에 의한 북극. 자, 적도부근에서는 수평면과 나침반의 방향이 평행하게, 수평면 나란하게 보였죠. 그래서 요런 각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쯤 가게 되면 조금 기울어진 나침반의 방향을 보게 되고 자북대는 수직한 방향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각도를 각각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수평면과 나침반의 방향들 각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자북 같은 경우는 약 90도 정도, 그 다음에 적도부근 여기에는 0도,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증가함을 볼 수가 있죠. 각도가 점점 증가해서 자북에서는 수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는 북반구에서는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북반구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를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그러면은 이제 자남극임을 알 수가 있고 플러스 90도 하면은 자북극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것들을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고지자기가 형성될 때, 암석이 그 당시에 형성될 때 어느 위도에서 그 암석이 형성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플러스 막 46 이러면 이제 북반구이면서 중위도 46 그 부근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뭐 36 이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남반구이면서 아래쪽임을 알 수가 있는 36도 부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복각, 그다음에 각도, 우리 자북과 진북, 암석이 형성될 당시에 자북과 진북을 각도를 알 수 있는 편각,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대륙의 이동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과학 1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한 대륙의 이동을 우리는 알아볼 겁니다. 문제에서도 알아볼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륙의 이동인데, 유럽 대륙과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유럽, 이 두 군데에서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우리 자북극을 측정을 할 겁니다.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북극을 측정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서는 이 점선 부분으로 이렇게 자북극이 변했죠. 근데 지질시대의 자북극이 각각 두 개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장이 막 두 개로 들어가는 입구분이 두 개가 있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하나로 존재했을 거고, 그 자북극을 이용을 해서 하나로 합쳐버리면 이 두 개의 변함을 하나로 합쳐버린다. 혹은 일치를 시킨다. 그랬을 때에는 이 얘네들이 일치됐을 때 저절로 이 대륙들이 이동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왼쪽에는 자북극의 모습을 각각 대륙에 따라서 봤더니 얘네들이 자북극이 지질시대의 두 개가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이 자북극을 합쳤더니 이런 모양이 되죠. 그 결과 대륙이 예전에 이 암석이 형성될 당시에 서로 붙어 있었겠구나. 초대륙의 형상이 존재했었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고지자기를 이용한 방법, 편각과 복각을 이용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재에는 없는데요. 인도 대륙도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인도 대륙의 이동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복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 7,100만 년 전에, 만 년 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때에 복각을 내가 측정을 해보니, 마이너스, 60이 아니야. 마이너스 46 정도 된대요. 마이너스 46도. 자,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거는 남반구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46도 이것은 이제 우리 수평면과 함께 나침반의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인도 대륙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복각, 인도 대륙에 존재하는 복각을 내가 고지자기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마이너스 46이에요. 이 얘기는 7,100만 년 전에는 인도 대륙이 남반구 쪽에 존재했었다라는 얘기죠. 얘가 흘러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에 왔더니 대략 이 복각이 얼마가 됐냐면 36인가 35인가 뭐 그래요. 자, 외우지를 못하니까 이 정도가 된대요. 그 얘기는 플러스 35죠. 이 얘기는 점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이동함에 따라서 복각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인도 대륙이 이동을 했구나. 또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갔냐면 남반구에서부터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했구나람을 알 수가 있는 사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문제에서 나오게 돼요. 우리 아메리카와 유라시아의 대륙의 자북극을 이용해서 대륙이 하나에 붙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복각을 이용해서 인도 대륙이 점차 이동했음을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G2에서 나왔던 기출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요 인도 대륙의 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모의 평가라던가 학력 평가에서 나오게 될 거니까 자, 복각을 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따져주시고 각도 따져주시면서 이동함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